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간중간 좀 성글성글 비었죠?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좀 이동을 하고 마른 잎도 떼다가 지금 말고 러블리 어머나 러블리야 너 지금 꽃대를 올리는 거니? 자 러블리 로즈가 꽃대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를 딱 보면은 요 러블리 로즈는 제가 이제 많은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러블리 로즈가 그 색감 자체가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서 오다니? 그게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러블리 로즈의 부모가 누구일까라는 걸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육이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육이 자체가 얘가 다르다는 것도 구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부모 다육이가 누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막 다육이 이름을 줄줄줄줄 얘기를 해드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다육들을 이제 이름을 알게 되고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거나 혹은 시간이 흘러서 제 영상에 다시 찾아와서 그걸 본다면 훨씬 더 재미있죠.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는요, 그런 포인트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 다육이는 뭐랑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배종인데 부모가 누구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는데, 저랑은 이제 취향이 좀 다르신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쁘면 키워요.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즐거워야 제 채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즐거운 위주로 그래서 영상을 찍죠. 러블리 로즈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키핑장에서 러블리 로즈 많이 키우고요. 러블리 로즈님이 제 그 키핑장 바로 옆동에 키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러블리 로즈님의 자리에 가면은 정말 예쁜 러블리 로즈들이 많아요. 러블리 로즈가 잘 안 된다. 혹은 러블리 로즈를 심으면은 뭐 자꾸 죽는다. 매력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부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러블리 로즈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얼마만큼 도전해보고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음, 러블리 로즈를 아마 한두 번 사봤는데 실패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한두 개째 샀는데 실패한 다육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정말 너무 크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실패한 다육에 대해서는 다시 짓고 싶지 않죠. 왜냐면 내가 실패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데 돈을 또 투자해서 그 다육이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패한 다육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최근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극복한 그 경험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러블리 로즈. 근데 저는 러블리 로즈라든가 먼도는 내가 얘네들을 잘 못 키우고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먼도는요, 제가 정말 지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진짜 개수로 치면 100개는 진작에 넘은 것 같은데, 이 먼로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안 하고 교니 아니에요. 저 실패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실패한 먼로의 개수가 뭐 10개를 넘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 100개를 넘게 키우는데 실패한 먼로의 개수가 10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그렇다. 10% 정도나 되는 그 실패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어쨌건 그 정도고 파랑새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 5, 60개는 키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파랑새는 제가 2개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라는 거는 깍지가 생겨서 내가 얘를 심을 한 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물음이 생기는 걸 발견해서 적심했어? 그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걔는 내가 그런 질병들을 케어를 해내고 살린 상단 로제트가 있잖아요. 그런 건 실패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 물음병이나 아니면 줄기썩은병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잎꽂이가 남았다 해도 저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모주가 그냥 없어지면 그게 실패한 거지. 이 목대 고사하고 있는 중간에 찾아가지고 이거를 살렸어.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랑새는 제가 딱 2개 실패했어요. 그것도 2019년부터 2022년 그 여름까지 그 사이에
파랑새가 한 5, 60개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물음으로 딱 2개를 실패했어요. 사이즈 조금 작은 애기 둘 다 변이었어요. 자꾸 실패하는 다육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시 도전을 좀 해보는지 저는 처음에 무조건 포기했어요. 피했고 그 다육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좀 극복을 해가지고 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주 예쁜 게 있어도 그 애를 사는데 되게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못 키우는 다육들을 계속 도전을 해서 극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 근처에는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러블리 로즈를 못 키우시는 분들은 러블리 로즈의 기본적인 성격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러블리 로즈는요, 목대로 자라잖아요. 목대로 자라나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마른 병, 줄기 썩은 병이, 얘는 줄기 썩은 병이 저는 잘생겼어요. 목대로 자라는 다육들 중에서 제가 식재를 하면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10에서 20% 비율 정도로는 내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한 다육이가 뭐가 있냐면 살구미 임금, 웨스트 레인보우, 집시, 연봉, 그 다음에 러블리 로즈예요. 얘네들은 식재를 하면 항상 그 합식한 데서 그 고사하는 애들이 나왔거든요. 줄기가 꺾여요. 한 가지 또 다행인 거는 얘네도 목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대가 있기 때문에 발견만 빨리 하면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너무 애기 말고 목대가 이 정도로 나와 있는 러블리 로즈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기는 목대 구간이 그러니까 그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금방 타고 들어가가지고 금방 다 망가져서 생장점이 다 후루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러블리 로즈를 좀 잘 못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목대가 이 정도만 나와도 중간에서 목대가 말라가고 있거나 썩어가고 있으면 러블리 로즈는 발견해서 금방 다시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딱 잘라낸 다음에 바로 꽂는 게 아니라 뿌리를 충분히 말리거나 그냥 공기 중에 두거나 아니면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확실하게 내린 다음에 다시 식재를 해주시면 돼요. 분들이 지금 물꽂이를 엄청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뿌리를 내리는 방법 중에 물꽂이가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부댁은 왜 안 해? 저는 귀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물이 해주면 되는데 그 물이 여러분 그 햇빛을 받으면 또 가끔 이끼도 끼고 중간중간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고 한번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물을 먹고 있다 엔간해서는 또 그 손을 안 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다육이를 잘 못 키우는 것 같고 괜히 걱정이 된다. 근데 적심을 했어. 물꽂이 하시면 돼요. 물꽂이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시면 그 여러분들 그 아이스 커피 컵 있잖아요. 뚜껑까지 같이 있는 거 그거를 뚜껑을 탁 뒤집어 갖고 그 위에다가 다육이를 놓고 뿌리가 엉덩이가 물에 달락말락하게 그렇게 물을 채워놔요. 그리고 나서 뿌리가 내려가서 그 물 속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냥 놔두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물꽂이를 하면 진짜로 여름에는 정말 막 일주일 열흘 만에 뿌리가 나오고요. 제가 겨울에는 안 해봤지만 어쨌건 그냥 보통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빨리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가 막 나와서 물로 싹 들어갔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분갈이를 해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호야 같은 이제 애들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서 흙으로 옮겨갔을 때 얘네들이 힘들어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내가 물에서 편안하게 내린 뿌리를 흙에다 갖다 심었더니 부러질 수 있죠. 부러질 수 있는데 근데 잘 내가 심었어. 여러분들도 뿌리가 나는 거를 경험을 몇 번에 이제 어떤 경험들을 하시냐면 막 수세미 같이 뿌리가 나오는 경험을 한번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머리카락 정말 소중한 머리카락 골룸 머리카락처럼 한두 가닥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경험하시고 이제 그러셨을 건데 공기 중에 바짝 말라있는 다육들은요 수세미 같이 그렇게 뿌리가 나와요. 근데 좀 물기가 많고 습도가 높은 데에서는 뿌리가 진짜 골룸처럼 몇 가닥만 나와서 확 내려가거든요. 약간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수세미 같이 나오는 그런 뿌리들은 우리가 이제 배양토에다가 식재를 해서 다 이렇게 분갈이 할 때 그렇게 많이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물꽂이를 해가지고 빠르게 내려온 뿌리들은요 너무 연들연들 해가지고 분갈이 할 때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 뿌리 받으려고 3주 동안 고생했는데 분갈을 또 홀랑 깨져봐요. 그러면 멘탈이 조금 깨지지 않겠어요? 자,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러블리로즈, 제가 러블리로즈 보니까 러블리로즈 못 키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이만큼 식재를 했어. 이만큼 식재하면 여기에 10%는 줄기고사가 일어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줄기고사 일어나면 빨랑 발견을 해갖고 적심을 한다면 뿌리를 새로 내리면 그러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러블리로즈를 자꾸 들여올 때마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애기 사지 마세요. 목대 이렇게 짧은 거 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목대가 있고 목대 굵기가 있는 애들을 사가지고 줄기고사가 일어날 때 발견만 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러블리로즈가 이제 오랫동안 키우면 목대도 굵어지고 얼굴도 커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해리와슨 같은 얼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네 엄마 아빠가 해리와슨이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꼬지를 또 키워봤어요. 어머, 그랬더니 이꼬지 나온 애기들이 올펫이 나오네? 그래서 야, 너네 할머니가 혹시 올펫이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러블리로즈의 그런 색감 한번 보시겠어요? 요 회백색에 약간 푸른 빛을 도는 이런 색감, 요런 색감의 다육이가 올펫 해리와슨 있죠. 올펫 해리와슨인데 백모단도 그런 색감이에요. 백모단. 그래서 얘네들이 시작은 백모단에서부터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또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글을 봤을 때 백모단하고 뭐 용어를 교배 중이었다든가 백모단, 용월, 정야가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교배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었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쟤를 소개할 때 쟤를 심지어 에케베리아라고만 소개를 하지 그랍토베리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떤 다육식물을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에케베리아 샤인 브라이트, 얘는 세덤 레드스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속명을 이제 이렇게 듣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속명을 절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짧게 심지어 요약해서 독일 샴페인도 독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해외도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얘네들을 다 속부터 불러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커다란 어떤 분류들이 있잖아요. 그 분류에 큰 그 그룹들을 나누는데 그룹별로 키우기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자, 짧고 이렇게 떼글떼글한 이제 요런 이파리들이 붙어 있는 애들은 보통 세덤 속에 속해요. 세덤. 그래서 근데 이제 헷갈리는 애들이 있죠. 자, 블루엘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에케베리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 요런 미인류들은 파키피덤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 캉캉 포릴 계열은 전부 다 에케베리아 속에 들어가 있죠. 이 녀석도 에케베리아. 자, 얘는 얼핏 보면 얘가 블루엘프랑 뭐가 달라라고 하지만 이 녀석은 세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울도 여러분 세덤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덤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케베리아, 세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여러분들 요거는 까라솔은 에오니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오니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캔디케인, 요 녀석은 크라슐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요런 이제 속들을 조금 알면 조금 편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찾아볼까요? 얘는 실버스타예요. 실버스타인데, 실버스타는 그랍토페탈룸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육이가 여기에는 지금 없나 보네. 저기 흑계리가 있어요. 흑계리가 그랍토페탈룸 속, 용월, 흑계리 요런 애들이 이제 그런 속에 들어가 있죠. 혹시 느낌이 살짝 뭐 이런 건가? 그런데도 너무 헷갈려. 왜냐면 공통된 점을 찾고 싶은데 공통된 점 중에서 다른 다육하고 공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흑계리 같은 경우에는 에케베리아의 프릴 계열 다육하고도 많이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용월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입장이 좀 짧고 통통하니까 괜찮은데 얘는 보면은 앱소글로우하고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섞여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 가지고 특정을 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외모 갖고 다육들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거는 그거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어떤 특정 다육이가 어떤 속에 속해져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그 다육이 키우기가 살짝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까라솔까지만 얘기했지만 이 까라솔이 에오늄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에오늄 속 그룹을 어떤 걸 지금 키우고 있어. 걔네들은 동형다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름에는 살짝 반그늘에 뒀을 때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겨울은 추위는 약하지만 겨울에 성장세가 반짝반짝 해갖고 성장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내 베란다 환경에서는 이런 에오늄석 다육들은 잘 크는 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교배종들도 많아요. 속간 교배종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간 교배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케베리아 속과 그 다음에 세덤 속 혹은 그랍도페탈론 같은 이런 다른 속의 교배종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세데베리아라고 하는 세데베리아 레티지아가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세데베리아는 세덤과 에케베리아 교배종 누다도 세데베리아에 속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러블리 로즈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러블리 로즈 하나만 갖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죠. 네 부모가 누구야?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되니? 그 다음에 이제 너의 그 학명이 너의 학명은 부모의 이야기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누군지 모르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되 우리나라는 에케베리아라고 자꾸 불러주는데 해외에서는 그랍토베리아라고 얘를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죠. 그래서 다육이들 제가 다부때가 왜 자꾸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다육이를 키우려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얘 하나만 알아서 얘 하나만 공부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속에 어떤 다육들이 있는지 알면 많은 다육이 그룹에 대한 그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자꾸 알려드리는 거고요. 교배종 부모 다육에 대한 정보를 제가 계속 알려주는 것도 다 그거예요. 요 폴샤이 하나의 키우기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폴샤이 하나만 계속 키우고 얘에 대한 정보를 누적하고 하려고 하면 적어도 폴샤이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키운 사람들이 그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육이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신상품 다육들 신교배종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봄 가을이 되면은 해외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런 모든 다육들의 키우기 정보를 하나하나 맞춤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다육의 지표가 되는 다육들을 알려주고 그 다육과 유사하게 키울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 같은 책들도 뭐가 있냐면 원종 다육들 위주로 소개를 하고 키우기법을 알려주고 원종을 통한 그 교배종들을 책으로 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걸 다시 또 교배를 해서 만들어내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두 가지 부모 다육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다육에 대해서 키우기법을 좀 참고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애들이 나올 수 있어.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특정 페리도트 하나만 갖고도 저는 할 얘기가 조금 많아요. 왜냐면 얘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키우고 얘가 성격이 어떤지를 제가 많이 키워봤으니까. 몇 년 동안 2019년부터 계속 키워봤으니까 그런 걸 아는데 자 블루스카이는 저 두 개밖에 안 키워요. 그러니까는 얘가 어떤 애인지 민둥민둥 지금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모든 다육들을 많이 키우고 그 다육의 성격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이 라일락하고 요 뉴에네 진주를 딱 요 한 포트 키워본 다음에 얘가 어떻더라라고 정의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다육이가 어디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다음에 그 그룹의 다육들은 내가 또 어떤 다육이를 그 그룹으로 키우고 있는지 묶어서 얘네들 성격은 어떤지 이렇게 추측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육이 키우기에 대한 자신감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모르는 다육이 이 다육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추측하는 능력을 길러가지고 거기에 맞게 키우기 법을 좀 빌려다가 같이 그렇게 키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